오늘은 시칠리아 한 달 살기를 정리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저희는 파리고요. 파리에서 한 달 살기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칠리아에서 한 달 살기를 끝나고 바로 파리로 온 건 아니고요. 지난 한 달간 개인 일정이 있어서 시칠리아 한 달 살기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총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시칠리아에서 거의 100% 카드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 실시간 환율을 그때그때 환전해서 쓰는 방식이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칠리아 한 달 살기의 총 비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칠리아에서 27일간 총 545만 원의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비행기, 숙소, 생활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고요. 사실 비행기 값은 출발지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라 이 금액을 제외하면 381만 원이라는 금액을 썼습니다. 세부 항목별 비용을 말씀드리자면 한 달 살기에서 가장 중요한 숙소비로 총 244만 원을 사용을 했고, 이 중에 숙소 27일 렌트비로는 238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만 원은 도시세로 지불을 했고요. 나머지 4만 원은 전기세 같은 공과금 비용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숙소비를 1박당으로 계산을 하면 하루에 88,000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장기 거주를 하는 기준으로 1박에 1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괜찮은 가격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숙소도 위치와 컨디션 대비 굉장히 괜찮은 숙소였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통 숙소를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하는데, 시칠리아도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다가 이제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호스트 업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렌트를 해주는 사이트가 있는 거를 저희가 발견을 했고, 거기서 에어비앤비보다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시칠리아 쪽에는 이렇게 이제 렌트를 해주는 로컬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나중에 시칠리아에 숙소를 구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숙소의 경우는 전기세 같은 공과금이 일부 포함이었었는데, 저희가 나올 때 정산을 해보니 전기세가 초과를 했고, 그래서 4만 원 정도 더 지불을 하고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비행기 값으로 총 164만 원이 들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시칠리아까지 오는 비행기 값의 총액이고요. 총 3번의 비행기를 타고 이동한 비용입니다. 이게 인당 계산해보면 82만 원씩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3번의 비행기 모두 풀서비스 항공사를 이용한 걸 고려하면 비교적 저렴하게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는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 중에 비용을 택했고, 그래서 그나마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식비로 63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시칠리아에서 외식을 별로 안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외식을 많이 하게 됐고요. 저희가 아란치니나 젤라또를 진짜 많이 사 먹었었는데, 그리고 푸파 시칠리아 편에 나오는 백종원 맛집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집들을 좀 가다 보니까 외식비가 조금 더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시칠리아가 유럽 치고는 외식비가 정말 싼 편이라 더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올 걸 하는 후회가 조금 들기는 하네요. 그래도 저희 치앙마이에서 쓴 식비보다는 시칠리아가 더 적게 나왔어요. 아, 진짜? 태국에서는 70만 원이 조금 넘었는데 유럽에서 63만 원. 시칠리아에서 싸게 먹었다 보다는 태국에서 비싸게 먹었다. 맵찔이들은 태국 가면 안 됩니다. 태국에서 진짜 안 매운 거 찾다 보면 비싼 음식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마트비로 31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시칠리아에 있을 때 외식도 되게 많이 했지만 사실상 대부분 집에서 해 먹었었는데 그거 대비 저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유럽이 물가 대비 평균적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다 저렴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시칠리아는 더 저렴한 편입니다. 저희가 보통 파스타나 고기를 구워 먹는데 이런 식재료들의 물가가 저렴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식이 땡길 때마다 뭐 떡볶이 밀키트나 라면 이런 것들도 자주 사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사 먹지 않고 현지 마트에서 현지 식재료만 사서 먹었다면 아마 마트비는 더 저렴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페롤 스프리츠 같은 식전주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를 집에서도 사 먹으려고 칵테일 재료들을 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진짜 순수 식비로는 얼마 안 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기타 비용으로 42만 원이 들었습니다. 기타 비용에는 통신비, 교통비, 관광, 쇼핑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저희가 통신비로는 총 14만 5천 원이 들었었는데 인당 7만 원 꼴인데 심카드를 살 때는 몰랐는데 이게 진짜 저렴하게 산 거더라고요. 저희는 팔레르모 시내에서 심카드를 구매를 했고 저희가 구매할 당시에 운 좋게 프로모션 기간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50기가씩 3개월 쓰는 플랜으로 한 명당 7만 원에 구매를 했었었는데 한 달로 따지면 한 2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나중에 파리나 로마 같은 데 와가지고 심카드를 구매하려고 보니까 50기가 한 달 쓰는데 7만 원씩 달라고 하는 데도 있었으니까 이거 진짜 싸게 잘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쇼핑으로 12만 원을 썼습니다. 사실 산 건 별로 없어요. 시칠리아가 남부라 막연히 따뜻할 줄 알고 왔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옷들을 몇 가지 샀고요. 이거를 제외하면 뭐 기념품으로 뭐 자석 정도 산 거 뭐 이게 전부입니다. 뭐 그렇다고 저희가 쇼핑을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마땅히 쇼핑을 할 곳이 없어서 쇼핑을 하지 못한 게 뭐 한몫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로 총 84,000원을 썼습니다. 저희 숙소가 시칠리아 번화가랑 완전 가까워서 거의 모든 곳을 도보로 이동해서 다녔거든요. 평상시에는 교통비로 발생한 금액이 거의 없고요. 세팔루로 근교 여행을 갔다던가 공항을 이제 오가는 비용 이게 교통비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비로 총 73,0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시칠리아가 입장료를 내는 관광지들이 꽤 있는데 저희는 그런 데를 막 잘 가는 편은 아니어서 뭐 나름 적게 나온 것 같고요. 축구를 보거나 세팔루 여행 갔을 때 입장료, 전망대에 한번 올라갔던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칠리아 팔레르모 한 달 살기 비용을 정리를 해봤는데 유럽 물가치고는 싼 편이라 얼마 안 들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좀 놀랬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뭐 딱히 과소비한 곳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과소비를 해서 비용이 많이 나왔다기보다는 유럽 물가 적응기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파리에 있는데 태국에서 시칠리아를 안 거치고 바로 파리로 왔으면 물가 상승률에 진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시칠리아에서 그래도 유럽 물가를 간접 경험을 하고 와서 그런지 조금 덜 놀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칠리아 한 달 살기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장점부터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로 유럽치고는 물가가 저렴하다. 저희가 태국에서 튀르키예를 처음에 가려고 했었거든요. 네, 지진 등으로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저희가 가지를 못하고 급하게 시칠리아로 변경을 한 건데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가진 상태로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태국 대비 물가가 비싸다라고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유럽에 3개월째 있으면서 느낀 거는 시칠리아 물가가 정말 싸다입니다. 지금 와서 드는 후에는 시칠리아에서 외식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올 걸 그랬다라는 후회가 들어요. 같은 걸 먹어도 지금 뭐 파리에서 먹으면 거의 1.5배, 뭐 2배 이런 수준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 치안이 좋다. 칠리아 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처음에 떠올리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피아의 도시 처음 떠올렸었거든요. 처음에 올 때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저희가 한 달 살면서 느낀 건 치안이 정말 좋았어요. 이탈리아가 다 아시다시피 유럽의 3대 소매치기 나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 도착해서부터 신경을 엄청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끝날 때쯤에는 뭐 한국이랑 별반 다를 거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치안이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뭐 소매치기 걱정은 1도 안 하고 돌아다녔고요. 주변에 현지 분들 봐도 식당이나 야외 테라스에서 테이블에 휴대폰 다 올려놓고 식사하실 정도로 정말 치안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밤 늦게까지도 술 마시고 사람도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 저희가 있었던 데가 번화가 근처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골목을 들어가지 않는 이상 위험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시칠리아의 치안은 굉장히 좋았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이거는 시칠리아의 장점이라기보다는 유럽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태국에 있다가 와서 카드 결제가 되는 것 자체가 너무 편하고 좋았거든요. 물론 태국에서도 QR로 결제를 하면 현금을 안 들고 다니면서 결제를 할 수 있는데 QR 결제를 하는 게 스텝이 굉장히 많아서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카드 결제가 거의 다 되다 보니까 그날 쓸 비용만 아침에 미리 카드에 환전해두면 빠르고 편하게 다 결제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가 시칠리아 시장에서 뭘 산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시장 외에서는 이제 카드 결제가 다 가능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단점. 첫 번째로는 심심하다. 저희는 시칠리아의 주도인 팔레르모라는 도시 한 곳에서만 머물렀어가지고 관광이나 구경할 만한 것들이 조금 제한적이어서 심심하다고 조금 느꼈었거든요. 팔레르모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이제 올드타운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다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놀거리도 풍부하지가 않은데 대신 시칠리아를 저희처럼 한 곳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섬을 일주하신다든지 다른 큰 도시들을 구경을 하신다면 심심하다는 거는 해당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은 이거 하나가 끝이에요. 사실 이것도 그렇게 큰 단점이 아니라서 사실상 뭐 무결점에 가까운 곳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탈리아를 처음 가봤는데 이번을 계기로 저의 이제 최애의 나라가 이탈리아가 됐을 정도로 저랑 궁합이 잘 맞는 곳이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칠리아를 이런 분들께 추천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탈리아라는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의 분위기랑 뭐 문화도 그렇고 특히 음식들이 한국인 입맛에 잘 맞는 게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유럽의 분위기는 뭐 느끼고 싶은데 음식이 걱정이다. 이러신 분들께 첫 번째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 물론 이제 음식이 100% 충족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시칠리아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의 어떤 음식 같다라고 느끼면서 먹은 음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식이나 물가, 치안 뭐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조금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는 시칠리아에서 한 달 동안 정말 만족스럽게 생활을 했었고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번 오고 싶은 곳이에요. 그만큼 시칠리아의 한 달이 만족스러웠고 그리운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칠리아 한 달 살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이것으로 시칠리아 여행기를 마무리하고 파리 한 달 살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 유럽 오면은 꼭 먹어야 된다고 하는 납작복숭아거든요. 이게 저희가 파리 처음 왔을 때는 마트에 없었어요. 한 6월 중순쯤 되니까 마트에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복숭아 맛인데? 먹어봐. 원래 이렇게 사각사각한가? 예전에 먹었던 거 좀 더 말랑했는데 근데 맛은 한국 복숭아랑 맛이 똑같은데? 명성에 비해선 실망스럽다. 온 김에 드셔보면 좋은데 그냥 길 가다 보이면 한번 사드시고 찾아다닐 맛은 아니다. 더 익혀 먹어야 되는 건가?